안녕하세요, 무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여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꽤 관심 있는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을 한번 보면서 제 의견을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볼 주식은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틀 전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주식이 한 9%였나 이제 오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장이 닫고 나서 한 9%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 아침에는 제가 아침에 좀 바빠서 그 시장을 체크를 못했는데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한 293불 정도에서 마친 걸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지만은 9%나 올라간다? 이제 경쟁사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주식을 이렇게 산다? 그래서 좀 뭔가 의문스러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실적부터 보자면요. CNBC에서 이제 실적을 정리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EPS는 1.47 대 1.04. 그래서 비트한 걸로 보이고요. 레베뉴는 5.24 대 5.25. 이거는 미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국내 구독자 추가 수인데요. 실제로는 50만, 그리고 익스펙트는 8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언더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국제 구독자 추가 수라고 봅니다. 보시면은 20밀리언으로 비트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국제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국제 시장이 이렇게 많았구나 이 사이트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와,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디즈니하고 뭐 HBO, 애플 TV는 국제 시장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 한국 드라마들을 넷플릭스가 사서 이제 그 사이트에 올려놓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구독자 수를 얻고 그걸로 돈 벌고. 하지만 디즈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뭐 더빙을 한국말로 해서 시장에 내놓으면은 그걸로 이제 시장을 먹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애플 TV도 그렇고요. 근데 솔직히 애플 플러스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애플 TV 같은 경우는 1년 구독을 뭐 공짜로 준다? 여기서부터 메리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퀄리티도 나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근데 애플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시 넷플릭스로 돌아가자면은 이제 구독자 수가 작년 분기에 비해서 국제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그 재무지표를 깊게 들어가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정리한 사이트를 보고서 그냥 바로 드는 생각들 이런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대한 생각은요. 넷플릭스 주식으로서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괜찮은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애플 TV, 디즈니가 나오면서 경쟁자가 붙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실적에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소한 이 새로운 경쟁자의 그 콘텐츠나 실적을 한 번 정도는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그때 투자해도 넷플릭스가 더 월등하다 생각을 하면은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를 하고 바로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저랑 투자 방식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뭐 그게 틀렸다 맞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요. 저 같으면은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넷플릭스가 좋다 나쁜 주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식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JP모건인데요. JP모건은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JP모건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 서프라이즈였던 게 지금 계속 리세션이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한 5% 정도 뛰었다가 오늘은 살짝 내려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을 보자면은 2.45 대 실제로는 2.68이었습니다. 그래서 earning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서프라이즈는 방금 말했다시피 리세션을 우려했으니까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JP모건 성적을 보면요. 2.45, 뭐 4%, 4.7% 올랐다. 그리고 레베뉴는 2.4% 올랐다. 그리고 인트레스트 마진은 2.4%. 그리고 트레이딩 레베뉴는 뭐 1.58 빌리언, 그리고 고정 수입은 3.19 빌리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이거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서 살짝 무쓸모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뭐 레베뉴하고 earning을 보면은 뭐 4.7% 꽤 많이 오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베뉴도 2.4% 오른 거면은 많이 오른 수준이고요. 자, 이제 JP모건 실적을 발표하면서 모건 스탠리나 골드맨삭스도 같이 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기업들은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었지만은 meet expectation까지는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 많은 분들이 리세션을 우려를 하면서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관념을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금융 섹터들이 성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세션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구나. 그리고 소비자들이 뭐 돈을 계속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취업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CEO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무역 전쟁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어느 정도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융시장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JP모건 주식을 보자면은 한 10년 정도로 볼게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 파란색 라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쭉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 벤치마킹 기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올라갔었고요. 2018년에도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포캐스팅을 했을 때 뭐 157불 뭐 여기까지는 아니라도 14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17%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고요. 총 21% 수익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노멀 멀티플로 봐도 괜찮은 밸류에이션이고요.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도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이제 한 4% 정도 올랐는데요. 바로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꽤 좋았습니다. earning 같은 경우는 2.12 대 2.01이었고 레베뉴는 20.73 대 20.07 빌리언이었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실적 좋았던 이유도 이제 최근에 오클라호마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소송 이제 이슈가 있으면서 페널티로 572 밀리언하고 또 이제 8 빌리언을 내기로 판결이 났고요. 근데 이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Company did not report its litigation expense for the third quarter. 3분기에 이제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가 좀 좋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 본 주주들은 실적 되게 좋게 나왔네 이렇게 해서 약간 하이법이 되면서 이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4분기 때 반영이 되면서 이제 earning이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 의도적으로 난 것도 아니고 뭐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그래도 J&J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넘겨받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가치평가를 했을 때는 가치평가를 해보면요. 패스트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그 파란색 라인이 이제 16.7인데요. 일반 PE 레이쇼 밑에 있지만은 이런 우려성을 감안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J&J가 나쁘다는 회사는 아니고요. 굳이 이 밸류에이션에 다음 분기 때 이제 실적이 안 좋을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 포트폴리오 안에 다른 메디컬 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 밸류에이션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존슨앤존슨은 좀 매력 어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들어갈 타이밍일까, 다른 주주들을 따라서
들어가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영상 끝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할 건데요. 오늘 아침에 JNJ를 사실 샀어요. 샀는데 내가 잘 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닝만 보고 들어간 건데 약간 하이프에 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은 지금 타이밍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JNJ는 팔 것 같아요. 지금 메디컬 쪽에 저평가된 주식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이랑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유나이티드 헬스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제 기업에서 건강보험을 이제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이 주식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 주식이 지금 한 10%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 주식이 이제 헤드라인이 많이 떴던 주식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사람이 뽑히면은 이런 기업들을 다 없애고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런 걸 프로포즈 했는데 사실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게 그거를 진행을 하려면은 돈이 한 3트릴리언 달러가 필요를 해서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어디서 뽑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이제 민주당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을 본 순간 민주당은 끝났구나. 과연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토론 실력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요. 공략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토론 자체만 봤을 때, 너무 실력만 봤을 때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뽑힐 것 같지도 않아서 이 건강보험하고 의료 쪽은 좋은 성장을 앞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좀 평가를 해봤는데요.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키포인트는 두 가지죠. 현재까지는 성적이 아주 좋다. 그리고 내년에 민주당이 과연 뽑힐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뽑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식을 들어가기로 했고요. 지금 무려 10%가 올랐는데도 저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를 잠시 보자면요. 7년 정도 놓고 봅니다. 7년 정도부터 이제 성장률이 달라지면서 1년으로 세팅을 해놓고 보면은 현재 이제 10% 정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내일 매수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캐스팅을 봐도 앞으로 310불 찍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310불 뭐 찍을 수 있겠죠. 이 성장률이라면은 23%면은 좋은 성장률이고 유나이티드 헬스를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IBM인데요. IBM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포트폴리오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는 생각은 많이 들었는데 꼭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워치리스트에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니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저번 분기에 비해서 다운이고, IBM을 봐도 IBM earning target은 달성을 했는데 revenue를 보면요 2012년부터 이제 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성장률이 안 좋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레드햇이라는 클라우드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섹터에서는 이제 돈을 못 뽑아온 거죠. 성장률이 되게 낮았던 거죠. 그래서 레브뉴도 작은 거고. 사실 이 레드햇 하나 보고 들어간 건데 다른 섹터들이 너무 못 따라와주면은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확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M은 실적 발표를 보고 가는 게 다시 한번 맞다는 거를 교훈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4년부터 성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2020년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포캐스팅을 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PE하고 디비던드 딜드 때문에 이제 매력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눈 크게 뜨고 보고 있었는데요. 안 들어가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IBM이 오늘만 했을 때 5% 떨어졌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영상을 이제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JNG하고 UNH 때문에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든 그런 섹터인데요. 일단 AMGN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주식에 비해서 나름 높이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워낙 CVS, AbbVie 이런 게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엠진을 빼야겠다고 판단을 돼서 뭐 낮은 비율이었지만은 팔게 됐습니다. 그리고 JNJ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해서 매수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긴 고민 끝에 이제 JNJ를 매도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좀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리스톨 마이어 같은 경우는 좋은 포지션에 있고요. 그 다음에 UNH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만 가져갈 것 같아요. 파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이 내려가는 추세라서 빼기로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헬스 섹터만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좀 메리트 있는 주식이 나온다면은 그때 또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제 전체 포트폴리오와 ETF만 모여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간 단위로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내는지 그렇게 비교를 하는 콘텐츠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